네, 지난해 3월 기무사가 작성했다고 알려진 전시 개헌 및 합수 업무 수행 방안 문건의 파장이 큽니다. 추가로 공개되는 문건에서는 구체적인 병력 숫자, 배치, 부대명까지 나왔습니다. 상황의 심각성이 크다고 판단한 대통령 역시 인도 현지에서의 철저한 수사, 이를 위해서 독립적인 수사단 구성 등에 대한 특별 지시를 송영무 국방부 장관에게 내렸죠. 관련 사안의 심각성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그리고 독립적인 수사단 구성을 통해서 향후 이 사건을 어떻게 파헤쳐가야 할지 지난 5일 이 문건 처음 공개한 분이시죠. 더불어민주당의 이철희 의원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죠.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많은 미디어 언론에 나오셔서 얘기를 좀 하고 계시잖아요. 네. 근데 어제 해외 순방 중에서 대통령께서 지시를 내렸어요. 시급했다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네. 하루라도 더 늦출 수 없었던 배경이 뭐라고 보시는지요? 대통령께서 아마 그 보고를 받으시고. 네네. 문건에 담긴 내용에 대해서 상당히 좀 충격을 받으셨다고 제가 전해 들었어요. 네네. 그러면 이거는 차일피일 미룰 게 아니라. 네. 대통령께서 돌아오셔서 지시하는 게 좋긴 하겠습니다만, 그럴 수 있는 상황에 어떤 교렬이 없어서 최대한 빨리 조치를 지시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 같고요. 예. 저는 대단히 적절했다고 봅니다. 국방부 장관이 지시를 해서 이 문제를 풀어가는 것이 일반적인 수순이 아니겠느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이게 왜 이렇게 됐을까요? 대통령이 말씀하신 것을 보면 현 기무사령관이 이 문건에 대해서 최초 보고한 이후에 상당 기간 조치가 안 돼 있다. 예. 이 점을 적시를 해놨잖아요. 네네. 그래서 아마 현 국방부 장관에게 좀 질책하는 의미도 담겨 있어서, 그렇다면 국방부 장관도 빼고 아주 독립적으로 수사를 하는 게 좋겠다. 네네. 이런 측면도 담겨 있고요. 네. 또 적극적으로 해석하면 군 기무사이긴 합니다만 군 전체와도 상당히 관련성이 있을 수 있으니. 예. 장관으로부터도 아주 독립적으로, 그 어떤 누구로부터도 독립적으로 수사를 하는 게 좋겠다. 이런 판단도 하신 것 같습니다. 그 같은 해석이 나온 배경인가요? 오늘 오전 제가 스튜디오에 들어오기 전에 이제 조간을 쭉 훑어보니까 말이죠. 네. 한 신문에서 국방부 장관이 지난 3월에 계엄령 문건 작성 보고 받고도 후속 조치를 하지 않았다. 네. 속된 말로 알고도 뭉갰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 그렇게 볼 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약간 그런 점이 있는 건 맞는 것 같고요. 예. 그런데 국방부 입장은 이게 어차피 이제 국방부가 기무사 개혁을 추진하고 있었으니. 예. 결론적으로 기무사 개혁할 때 그 내용을 반영하는 게 우선 중요한 거 아니냐. 네네. 그리고 어느 정도 판단을 하고 나서 이렇게 보니까 지방선거가 임박한 시점으로 자기들은 인식해서 이게 자칫 선거용 발표로 오인되면 본질과 왜곡되게 정치 공방이 벌어질 수 있으니. 예. 그 점도 고려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요. 예, 예. 아주 틀린 얘기는 아니다는 점에서. 네네. 조금 아쉬움이 있긴 합니다만, 저는 나름대로 납득하고 있습니다. 장관 경질 이야기까지 나오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거는 제가 뭐라고 드릴 말씀이 아닌 것 같고요. 예. 제가 알기로 아직 구체적으로 장관 경질에 대한 얘기가 나온다고 제가 듣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요, 이 독립수사단의 육군과 기무사 출신 검사를 배제하도록 한다. 이 얘기는 결국에는 본인들의 머리를 본인 스스로 깎지 못한다는 그런 인식이 깔려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예. 의원께서도 또 국방에 간사도 계셨잖아요. 네. 이게 지금 그 같은 인선을 완전히 배제한다는 그 배경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지 좀 쉽게 설명해 주신다면요. 이 사건이 워낙 좀 내용이 좀 충격적이라. 네. 군내 어떤 사람이라도 관여될 수 있잖아요. 예. 그렇다면 그 누군지는 모릅니다. 또 얼마나 관여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분들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좀 그런 사람들이 개입하는 걸 배제하는 게 맞겠다. 예. 라고 하는 선제적 조치가 있는 거고요. 네네. 또 성역 없이 조사를 할 수 있어야만이 일반 국민들이나 또 국회가 믿지 않겠습니까? 네네. 만약에 기무사 출신이나 육군 출신이 조사를 했는데 어떤 결과가 나왔으면 예. 또 결과에 동의하지 않는 분들은 이 사람들이 공정하게 조사 안 했다 이렇게 핑계라고 그럴까요? 네네. 긁어 넘어질 수 있는 대목이 있기 때문에 아예 그런 시비를 차단하기 위해서 그런 조치를 취한 거고요. 예. 저는 그게 잘한 조치라고 봅니다. 어떤 결과가 나오든
굉장히 객관적이고 엄정한 조사를 거쳤다, 수사를 했다라는 게 확인되려면 네네. 일체의 시비거리를 사전에 차단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예, 뭐 일종의 특검 같은 형태를 띄고선 네. 조사를 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게 지금 관심사는 이 문건을 누가 만들었을까? 아니면 누가 지시를 했을까? 아니면 만든 문건이 누구에게까지 보고됐을까? 이런 부분이지 않습니까? 네. 어떻게 이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문건을 만든 주체는 우선 뭐 기무사에서 작성했다고 돼 있고요. 네. 기무사 내에서도 구체적으로 어떻게 작성이 됐느냐는 또 따져볼 문제가 있긴 합니다. 예. 기무사령관이 이 장관에게,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했다는 거는 지금 확인돼 있고요. 예. 누가 지시를 했느냐는 아직 확인이 안 돼 있습니다. 네네. 이런저런 얘기들은 나오고 있습니다만 국방부가 공식적으로 확인한 바는 없다고 하고요. 예. 그 부분도 이번 독립수사단에서 명확하게 확인을 해야 될 부분이고, 네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내용을 들여다보면 아시겠습니다만 계엄령은 국무회의를 거쳐서 대통령이 제거하게 돼 있는 사안이잖아요. 그렇죠. 예. 대통령이 모르게 만약에 계엄령을 준비했다 그러면 그 자체가 쿠데타 음모입니다. 네네. 그렇잖아요. 네네. 그래서 저는 이 계획이 대통령에게 어떤 형태로든 보고가 됐을 거다라고 짐작은 하고요. 예, 아직 뭐 예. 증거가 발견된 건 아닙니다. 네네. 대통령이 이 직무정지된 상태였다고 하면 직접적인 보고는 아니었을지라도 대통령 직원거리에 있는 아주 중요한 참모급에게는 보고가 됐을 거라고 저는 짐작을 하는데, 뭐 안보실장이라든지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안보실장이나 비서실장 네네. 정도의 직위 분들에게는 보고가 되지 않았겠느냐라고 예. 추론해 봅니다만 어디까지나 합리적 추론이지 명확한 네네.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이번 수사를 통해서 이 부분이 좀 명쾌하게 정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은 박 전 대통령과 당시에 황교안 전 총리 같은 경우에는 권한 대행을 하고 있었잖아요. 네. 그 선까지 조사도 불가피하다고 봐야 되겠네요. 확인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 계엄령이라는 게 대통령 제가 사항이고 국무회의를 거쳐야지 발동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네네. 만약에 기무사나 국방부 차원에서 최종 결재권자, 제가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대통령 또는 직무대행이 모르게 이게 준비됐다고 하면 그 자체로서도 상당히 심각한 사안이거든요. 예, 예. 그래서 이 문제는 명료하게 정리를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네. 이게 문건 작성했을 때 당시에 한민구 장관에게는 보고를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근데 보고가 됐다는 사실은 확인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예, 그거는 확인이 됐는데 그 장관이 지시를 했느냐 여부는 아직까지 확인이 안 되는 거죠? 네. 그러면은 그때 당시에 기무사령관이었던 조현천 기무사령관이요. 네. 본인이 지금 국내에 없잖아요. 네. 자, 이게 지금 자칫 시간이 좀 많이 걸릴 수도 있다, 뭐 이런 우려도 나오는데 어떻게 전개가 될까요? 글쎄요, 독립수사단에서 어떻게 판단을 해볼 텐데, 네네. 문건 작성에 관여한 분들이 지금 아직 기무사에 남아있기 때문에, 네네. 우선 그분들부터 이렇게 조사하는 걸로 시작하면 될 것 같고요. 예. 그렇게 해서 이거는 기무사령관의 얘기를 안 듣고 넘어갈 수는 없는 사안입니다. 네네. 기무사령관에게는. 그러나 무턱대고 불러야 될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차분하게 지금은 사실 로키로 네. 차분하게 팩트를 추적해 들어가는 과정이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기무사 내부에 이걸 관여한 부분들과 충분히 조사를 거친 이후에 그 위선으로 넘어가는 게 수순인 것 같아서 네네. 섣불리 언제까지 불러야 된다, 어디 선까지 조사해야 된다라고 제가 말하는 건 좀 조심스럽습니다. 예. 3월 문건 이전의 문건도 추가로 이게 발견이 됐는데 이 부분은 좀 약간의 온도 차이가 있어요. 시점으로 봤을 때도 말이죠. 네. 촛불 전국과 연관되는 부분으로 봤을 때 2017년과 2016년 11월은 또 다른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제가 사실은 3월 문건, 2017년 3월 문건, 이번에 제가 공개한 문건이죠. 그건 계엄령이 담겨져 있는 기무사 문건인데, 그 문건을 변호하시는 분들은, 촛불 집회가, 규모가 굉장히 컸잖아요. 연인은 한 800만까지 갔으니까, 이게 탄핵이 가결된 이후에 폭도로, 폭력화될 수도 있다. 라는 우려 때문에 군이 만일을 대비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논리를 제시를 하고요. 또 하나는 2017년 2월에 북한이 미사일도 쏘고 상당히 도발 징후들이 있었다. 네네. 거기에 대해서도 대비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 두 가지 논리를 제시를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계엄령 검토한 게 2017년 3월이 아니라 2016년 11월이라면 10월 11일이라면 이거는 북한 도발하고도 상관이 없고
현재 탄핵 심판도 상관없습니다. 네네. 국회가 탄핵을 의결한 게 12월 19일입니다. 2010년 12월 19일이기 때문에 네네. 국회 탄핵하고도 상관없고요. 이른바 촛불 집회가 처음 시작된 게 10월 말인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러면 네네. 촛불 집회가 시작하자마자 기무사를 중심으로 계엄에 대한 논의가 진행된 거기 때문에 예. 이 문건이 주는 의미는 실제로 군이 촛불 집회, 촛불 시위를 군을 동원해서 무력으로 진압하려고 했던 거 아닌가? 네네. 이런 의심을 사기 전 아주 충분한 증거가 제시됐다고 보거든요. 예, 예. 그래서 우리 군이 이런저런 핑계나 구실을 대기 이전에 평화로운 집회, 우리 시민의, 주권자인 시민의, 국민들의 평화로운 집회를 군부대를, 그것도 전방에 있는 사단들을 빼서 무력 진압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저는 대단히 위험하다고 보기 때문에 이 부분부터 저는 다시 좀 확인이 좀 되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한국당의 김영우 의원 같은 의원들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 정보기관 기밀 유출 사건으로 이 문제를 규정하고 있어요.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제가 공개한 그 계엄령 문건은요, 군사 기밀로 지정돼 있는 게 아닙니다. 네네. 그리고 제가 정상적으로 국회의원으로서 정상적으로 자료 요구를 해서 네네. 정상적으로 자료 요구를 제출받은 겁니다. 예, 예. 법적으로 합법적으로 진행된 거고요. 네네. 몰래 빼돌린 게 아닙니다.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서 진행이 된 것이고 예. 또 다른 문건은 제보를 받은 것이기 때문에 양심에 의해서 제보한 거 아닙니까? 네네. 그거를 유출 사건으로 보는 거는 과거에 십상시 사건 때 그 문건 유출된 거를 국기문란으로 규정해서 엉뚱하게 한 거 아닙니까? 네네. 그래서 결국 국기문란 최순실의 국정농단까지 연결된 거 아닙니까? 네네. 저는 아직도 정신 못 차린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게 듭니다. 예. 근데 이 관련해서요, 네. 의원께서는 위수령 검토 얘기해서 직접 네. 이것이 좀 시작된 거 아니냐 뭐 이런 네. 얘기가 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당사자로서의 좀 어떤 생각 가지고 계시는지요? 그거랑은 상관이 없죠. 제가 위수령에 대해서 국방부에 문제 제기를 했던 거는 네네. 이미 사문화된 법 아니냐. 이게 예. 대통령 영인데요. 민주화된 지도 지금 30년이 됐다. 네네. 이런 거는 좀 없애자라는 취지에서 국방부에 문의를 했습니다. 네네. 저는 폐지해야 되는 게 맞다고 보는데 어떤 의견을 갖고 있느냐라고 제가 세 차례 질문을 했고요. 예. 그러면 위수령에 대한 법적 검토를 한 거에 대해서는 충분히 제가 인정할 수 있습니다. 네네. 당연히 제 국회의원이 요구했으니까 검토하는 게 맞고요. 네네. 다만 위수령이나 계엄령을 통해서 병력을 동원하는 것에 대해서 검토한 거는 네. 제 질이랑 무관합니다. 제가 병력 동원에 대해서 물어본 게 아니거든요. 네네. 그러면 계엄령을 통해서 병력을 동원하겠다라는 검토까지 간 거는 딴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라고 제가 문제 제기를 했던 것이고, 예, 예. 거기에 대해서 국방부는 또는 문건을 작성했던 분들은 제 요구 때문에 했다라고 우겼단 말이죠. 억지를 부렸단 말이죠. 네네. 그래서 누구 말이 맞는지에 대해서 판정이 제대로 안 내려졌었는데, 예. 이번 3월에 기무사 계엄령 문건이 나옴으로써 당시 국방부가 검토한 것은 제 질의와 무관하게 예, 예. 촛불 집회를 진압하기 위해서 검토한 거다라는 게 확인이 돼서 예. 저로서도 좀 관계가 무량하고요. 예, 예. 그렇게 억지를 부릴 일이 아니다라는 게 역시 진실은 어느 순간 실체를 드러낸다는 게 좀 확인된 것 같습니다. 네. 위수령이라는 것이 병력 동원이다. 뭐 이렇게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위수령이 두 가지입니다. 위수령은 부대 경호를 위해서 경비를 위해서 발동하는 거거든요. 네네. 그럼 그 부대가 경계가 있지 않습니까? 부대가 주둔을 하면 예, 예. 그 안에 경계를 위해서 병력을 더 늘릴 수도 있고 하는 이런 거를 위수령 발동이라는 측면이 있고요. 네네. 주둔지를 벗어나서 경계 지역을 벗어나서 예컨대 시민들이 집회하고 있는 데 가서 무력으로 진압할 때는 병력을 출동시켜야 되잖아요. 예, 예. 주둔지를 벗어나서 출동을 시킬 경우에는 광역단체장, 서울의 경우에는 서울시장이 요청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네네. 이 두 가지 측면을 다 가지고 있는 거고요. 예, 예. 과거 유신 시절에는 위수령이라는 것을 통해서 그냥 병력 동원해서 대문을 진압했습니다. 당시 시위를 진압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하는데 두 가지 측면이 다 가지고 있는 거고요. 네네. 이번 문건이 제가 좀 악성이라고 부른 이유는 뭐냐면 청와대를 경비하는 수방사의 위수령을 발동해서 네네. 거기 청와대를 지키는 경비 인력을 병력을 더 늘리는 거는 충분히 그럴 수 있는데 서울시장이 당시 박원순 시장이었기 때문에 병력 출동 요청은 안 할 거 아닙니까? 기대하기 어려운 거 아닙니까? 그래서 꼼수를 쓴 게 뭐냐면 경계 지역을 광화문으로 확대하면 네네.
병력을 출동할 수 있다는까지 계산을 해요. 예, 마무리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위원님. 네, 이거는 유사시를 대비한 게 아니라 네네. 굉장히 의도를 갖고 한 위험한 발상이라고 저는 이해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죠. 오늘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인터뷰 도중에요. 이철희 의원께서 언급한 박근혜 전 대통령 국회 탄핵안 가결 날짜는 12월 19일이 아니라 9일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2부 마치겠고요. 8시 뉴스 듣고 3부에서 뵙겠습니다.